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번에는 일주론, 농마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과연 어떤 재미난 이야기일까요? 계속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이미 오에 임하면 이 말은 임오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마가 된다. 아마 이 임오일주에 관해서는 여러 곳에서 농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농마라고 이야기한 것인가? 녹은 정관을 이야기한 것이고 마는 재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화의 지장간은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죠. 임일간의 정화는 정제가 되고 임일간의 기토는 정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마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사주에서는 농마를 가진 일주, 즉 일주를 가지고 논한 것이죠. 그리고 재성과 관성이 있는 그런 일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모일주에 재와 간을 중첩하게 보면 부기화다. 고대에는 재관을 가장 중요시 했으니까 부기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재관이 있는 사주는 현대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재관이 기본적으로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주 하나만 가지고 전체의 운을 판단하거나 사주를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에 기본적으로 일주가 중요합니다. 기본 바탕은 재가 왕성하고 관성이 왕성한 돈과 직장이 있는 그런 사주가 기본 베이스에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죠. 이모일주가 봄에 태어나서 다시 금을 만나면 봄에 태어난다는 것은 임묘진을 이야기하죠. 즉 월지에 인이나 묘나 진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임묘진은 임일간의 식상성이 되어서 재간을 깨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인성금이 있어서 목을 극하여 관살성을 보호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금을 보는 것은 좋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필히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월지에 묘가 있다면 이렇게 시지에 금이 있는 이런 사주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도 보고 묘가 되죠. 묘고가 되죠. 그러니까 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 금이 있음으로써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는 목이 왕성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운에서 묘나 인이 들어오면은 역시 이 목도 운에서 지연을 받아서 왕성하게 되니까 금이 제어를 하여서 관성을 보호하여야겠죠. 이번 시간이 4권의 마지막 사주가 되는데 다음 시간은 5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5권은 격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격국의 기본은 역시 십성이 기본이 되는데 각 격국에 관한 내용들을 사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보면은 봄은 금을 보는 것은 좋고 목은 두렵지 않다. 이 말은 즉 두렵지 않는 것은 금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월이 토를 만나면 성공한다 했는데 자월이 되면은 급제가 되므로 벼슬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토를 만나면 성공한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모일주는 신약한데 자가 들어옴으로써 신강하게 되고 다시 그렇지만 급제니까 토를 만나야 토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하여야지만 성공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즉 천수에서는 팔자를 일간과 그 외 것으로 나누어서 즉 일간은 또 무엇과 동조를 하느냐 인성과 동조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팔자 내에서 50%로
강약 왕세를 나누어서 50% 이상이 되면은 신강하고 50% 이하가 되면 신약하고 뭐 이렇게 하여서 사주를 추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현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명통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모일주에 목이 들어오면은 목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물론 식상승이 되지만 금을 보아야 한다. 즉 오행의 중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간의 중화, 일간의 신강약을 기준으로 해서 강하느냐 약하냐 이것만 가지고 명을 사주를 추리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들어오면은 금이 있어야 되고 자가 들어오면은 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각 오행이 두루 건강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잖아요. 짭진전식으로는 이러한 경우는 정관격이 되죠. 이렇게 해서 격이 깨어지면은 흉하고 격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성립되고 이렇게 격만 가지고 사주의 길흉 화복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명통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과 같이 결국 오행의 중화를 이야기한 거죠. 지난 시간에 생극재화에 관해서도 알아봤지만 결국은 그 자체도 보면은 오행이 두루 다 건강하여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삼명통의 해독사건, 논십간, 생월, 길흉에서도 그다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오행이 다 두루 건강하여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오행이 두루 건강하여야 한다는 이 기본으로서 사주를 추리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고 선생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일의 정사는 사용된다. 이모일의 정사는 사중에는 무토가 있고 사는 무억 걸룩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병화의 걸룩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성과 관이 왕성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사용된다 한 것입니다. 또 보면 봄에 태어나면 본디 목은 관성을 해하여 두렵다. 만약에 여기가 이 월지가 묘가 된다면 상관성으로 관성을 정관성을 깨기 때문에 해롭다. 그러나 경신사유축을 만나면 꺼리지 않는다. 금극목하여 상관성을 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관성을 보호하면은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사항도 오행이 두루 건강하여야 한다는 개임이 깔려 있는 거죠. 또 보면 자월이 두터운 토를 얻으면 계를 제하고 자는 비록 오와 충하지만 정은 큰 영향이 없다. 월지가 자가 되면은 재성을 깨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역시 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가 있어서 수를 자수 혹은 계수를 제하여야 좋다. 그 말입니다. 자는 비록 오와충하지만 정은 큰 영향이 없다. 이 이야기는 오중에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자를 제어하기 때문에 정화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월에 생하면 재간이 뛰어나 모두 귀하다. 여름에 태어나면은 결국 그 화는 토와 같은 주기가 되죠. 재관이 같은 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월에 태어나면은 또는 미월, 미토월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재관이 뛰어나 모두 귀하다. 사나, 올, 미월이나 모두 귀하다. 재와 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도 여름이잖아요. 미월이잖아요. 그래서 귀하였다. 배설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도 귀하게 된 사주인데 이 사주와 기유, 경자 이것만 다르죠. 이 사주는 자는 비록 오와 충하지만 정은 영향이 없다. 자가 들어와서 충하지만 기토가 자수와 지장간에 있는 계수를 제어하여 정화를 보호하게 되어서 정화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여서 이렇게 되어서 귀하게 되었다. 배설을 하였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도 이모일주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미는
목이 또 있죠. 그래서 경신사유축을 만나면 꺼리지 않는다. 유를 만났죠. 그래서 귀하였다. 이렇게 하여 임오일주, 즉 농마에 해당하는 임오일주에 관한 말들을, 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도 하세요.